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자식, 못된 동생, 못된 신우의 결정체인 누나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만도 못한 누이 하나가 있습니다. 3살 터울의 누나인데 하나뿐인 그 누이와 이제는 의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의 문제인지라 친한 친구 두어 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제 편이 되어줄 놈들이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여기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아들이라고 일찍부터 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낫을 들고 꼴을 베어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따라 밭으로 논으로 다니며 농사일을 했습니다. 논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봄이면 감자를 심어 하짓대 캐며 땀으로 옷을 적시고 5월에는 고구마 순을 심고 10월 말에는 고구마를 캤습니다. 그 외에 고추와 여러 가지 채소들을 키웠습니다.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참 힘든 일상이었네요. 저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도 있어서 그 외의 시간에 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 어두워져 사방이 컴컴해질 때까지 일을 하시니 항상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농부셨습니다. 그저 땅 욕심으로만 살아오신 분들이죠. 저는 저녁마다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더 못 도와드리는 것이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언감생심,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다가 장가가서 농사 지으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제 누이는 거의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은커녕 집안일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농사일로 온몸이 지쳐 들어오신 어머니께서 집안일도 전부 하셨습니다. 누이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불만만 있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으며 불만만 많은 누이지만 부모님이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저도 누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며 살았습니다. 누이는 80년대 초반, 누이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공무원 매형과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매형의 집은 어려운 편이라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돈을 쥐고 계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로 돈을 좀 번 해에는 그 돈을 전부 땅을 사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은 땅이라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서 땅을 한 자리 팔아 누이의 집과 살림살이들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누이는 박봉을 받아오는 매형과 살면서 매형에게도 불만이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와서도 항상 징징거리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지만 누이는 농사일도 거의 안 해본 사람이면서 쌀, 감자, 고구마, 채소 등을 수확해서 돈이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와서 징징거렸답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누이에게 들어간 돈이 꽤나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농촌 총각 장가가는 것이 지금만큼은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에도 농촌 총각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때였긴 했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여자를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를 하셔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농사일도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내가 아까워서 일하지 말라고 화를 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가 같이 하지 않으면 수확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작물들이 상해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이 속상해서 안 된다며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인 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있다면서 항상 고마워 하셨습니다. 누이는 아내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하다가 아내와 꼭 싸우고 나서야 지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는 놀고 먹다 시집가서 투정이나 부리며 한심하게 살고 있는데 아내는 시집와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니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 그것이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다들 그렇듯이 저희 부모님도 형제간에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좋게만 넘기시려고 그런 누이에게 크게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도 재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이신데 제가 누이와 싸우고 큰 소리가 오가면 속상해 하실까봐 저도 참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미친 누이를 진작에 아작내지 못한 것이 많이 미안합니다. 몇 년을 참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농사일을 하는데 땅에 다리를 끌면서 일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한쪽 다리가 아파서 그렇다고 하길래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악스러운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받은 게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제 누이의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사는지 아내가 너무 가여워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약을 지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좀 나아졌는지 방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오후 늦게 누이가 집에 왔습니다. 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당에서 제가 욕을 하며 발길로 배때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벌러덩 넘어진 누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싸움질이나 하려거든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누이가 아내에게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일이 싹 없어지더군요. 진작에 그럴걸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의 무지로 아내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 누이에게 발길질 한 번으로 끝낸 것이 후회가 됩니다. 자빠진 누이를 밟아버릴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참 바보 같은 착한 마음으로 누이에게 잘했습니다. 아프다면 한의원 데려가 약도 지어주고 생일이면 돈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 틀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아내가 한심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30쯤에 저희 동네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땅들 중에서 초반에 수용이 된 땅들도 있고 수용이 되지 않은 땅들도 있었습니다. 땅이 수용이 되면서 나온 돈으로 부모님은 저와 누이 앞으로 다른 곳에 땅을 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누이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용되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땅들도 그 이후에 전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제가 부모님께 누이에게 땅을 좀 더 사주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누이에게 여태껏 해준 것도 많은데 뭘 더 해주냐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누이가 저만큼은 아니어도 받은 땅들이 건물이나 상가도 아니고 농지라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저와 아내는 누이를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3년을 졸랐습니다. 누이에게 땅을 좀 더 해주자고요. 아버지 외손주도 셋이나 있는데 더 해주자며 졸랐습니다. 아버지의 승낙이 떨어지고 누이에게 얘기를 하고 누이 집 가까이에 있는 농지를 누이 앞으로 사기 위해서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계약 날짜가 되어 땅 주인과 부동산을 누이의 집 근처 다방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약속했던 금액보다 평당 10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 주인은 저와 아는 사이였는데 계약날에 딴소리를 하니 기가 막혀서 실갱이를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속 시간이 지나도 누이가 오질 않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그 땅을 안 산다며 누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군요. 어려서부터 심통이 나면 자기에게 이가 되는지 해가 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지랄만 하는 누이였으니 또 뭔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전화로 여러 번 진짜로 안 올 것이냐고 후회 안 할 것이냐고 누이에게 물었는데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화만 내며 계약하러 안 오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이가 안 오면 땅 주인과 제가 아는 사이이기도 해서 참 낯이 없을 뻔했는데 땅 주인이 평당 10만 원을 올려서 계약을 하자고 했어서 그 핑계를 대고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좋은 세상 사시다 가셨지요.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농사만 지으시며 일만 하시고 고생하시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도 더 사시고 건물도 사셔서 나오는 돈으로 사치를 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한 15년 가까이 어머님과 신나게 해외로 국내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주변에 인심도 많이 쓰셨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돼 있던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어머니 앞으로, 어느 정도는 누이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아버지 재산은 누이에게 주지 말고 전부 저와 아내 앞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누이에게도 조금은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아내는 한결같이 악행만 일삼는 시누이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어느 날 누이 생일이라 누이 집에 음식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갔는데 저희에게 누이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당장 가라고 하더군요. 뭔가에 또 심통이 났나 보다 했습니다. 아내는 슬그머니 해간 음식을 누이 집 부엌에 두고 나오더군요. 바보 같은 아내 때문에 화가 더 났습니다. 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에게 당장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이에게 3번을 물어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이 진짜냐고요? 진짜라고 누이는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이와는 그 이후에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고생을 덜하게 되어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누이와는 그렇게 되었어도 누이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축의금으로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을 아내가 우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셋밖에 없는 조카들 그 정도 축의금은 삼촌이 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말해서 저는 싫었지만 아내 말대로 했습니다. 얼마 전 누이의 막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누이는 저희를 보고 또 심통을 부리더군요. 조카의 결혼식에 큰 소리가 날까봐 축의금만 내고 식당으로 가서 밥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누이가 매형과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자기는 땅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며 땡깡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누이에게 이년저년 하면서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일찍 시집간 년이 뭘 바라냐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신 다음 누이 내외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누이는 저희 내외에게 오더니 땡깡을 피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했고요. 안 되겠는지 누이는 아내에게 그럼 얼마 전에 결혼한 막내 집 하나 해주라고 하더군요. 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아내가 또 순진한 소리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해주냐고 앙칼지게 말하더군요. 누이는 아내에게 예전에 아버지가 해주려던 땅 자기가 안 받았지 않냐며 그걸 지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누이에게 형님, 그건 이 사람이 아버님한테 3년을 졸라서 형님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형님이 심통을 부리면서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려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이는 그럼 자기는 누구에게 그걸 달라고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을 아내가 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걷어차 버려놓고 그걸 누구한테 달래요? 아버님 산소에 가서 달래시던가요? 아니면 형님 시아버님한테 달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내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아내의 말에 누이가 행패를 부리면 누이와 매형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서운하다며 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 다신 보지 말자고 하며 가더군요. 어머니는 누이에게 욕을 하시면서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으니까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누이가 인연을 끊자고 하고는 또 그러니 이제 다시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누이가 저에게 하나뿐인 형제인데 그럴 수야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이가 바짝 엎드려서 푹 숙이고 들어온다면 아내 말대로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아니라면 절대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지금 적은 것들 외에도 누이의 폐악질은 많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만 적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집안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서없는 제 졸피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 부부가 착하게 사셔서 복을 받고 사시나 봅니다. 누님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과 자녀분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유 없이 새언니를 괴롭히던 신우를 확실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새언니의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 있을 때와 단둘이 있을 때 너무 다르게 행동을 하던 사이코 같은 신우가 저만 보면 무서워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신우에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신우는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신우가 저를 왜 싫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신우가 남들 없을 때 저에게 한 짓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신우 어머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가족들에게 외면당했고요. 신우 때문에 응어리졌던 마음이 정말 오래 갔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우를 처음 만났을 때 신우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시동생과 아가씨를 먼저 만났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났는데 말이 없어서 수줍어하는 줄 알고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귀여운 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다고 하며 말을 걸었더니 말도 곧잘 하더군요. 중간에 시동생은 약속이 있다고 먼저 나가고 남편은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나가서 통화를 하는 중이었죠. 아가씨는 갑자기 돌변해서 저에게 뭘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렇게 살쪘는데도 오빠가 좋아하는 게 신기하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른 편이지만 그때는 좀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남편이 들어오더니 다시 말투가 바뀐 아가씨는 저에게 친근하게 태도를 바꾸더군요. 한참 지나고 나서 남편에게 아가씨가 했던 말을 전했더니 자기 동생 그런 아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뭔가를 오해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아가씨에게 물어보기는 했더라고요. 물론 신우는 딱 잡아뗐고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스스럼 없이 시댁에 놀러 가곤 했는데 시댁에 신우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인사도 없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라면을 끓이러 주방에 가 있는데 아가씨가 방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오빠랑 오래 만나네요. 이러면서 제가 팔을 괴고 있던 쿠션을 획 낚아채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우리 오빠 만나기 전에 남자 몇 명이랑 잤어요? 라고 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거실로 남편이 나오니 신우가 오빠 이러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신우가 가지고 있던 쿠션을 뺏어가고는 자기에게 막 쏘아붙이듯이 말을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남편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끓여놓은 라면도 먹지 못하고 나와서 남편과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안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신우의 편을 들어서 저에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으면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양쪽 말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신우는 대학생이었어요. 신우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그랬거든요. 신우는 남자친구에게 저를 얼마나 나쁘게 얘기했는지 신우 남자친구는 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경계심이 좀 풀리잖아요. 신우의 남자친구가 저와 얘기도 잘하고 제가 너무 편하고 좋다고 남편에게 부럽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남편과 신우 남자친구가 담배 피우러 나갔을 때 신우는 저에게 개념 없이 꼬리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 남자친구에게 제가 꼬리를 쳤다는 얘기였습니다. 신우에게 사이코 같은 년 이러면서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정말 꾹 참았어요.
남편과 남자친구가 들어오니 다시 밝은 표정으로 바뀌는 신우를 보고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신우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사람들 있을 때는 저와 잘 지내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시비 걸고 떽떽거리는 말투로 말하고 그러는데, 정말 정신이상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조금 넘었을 때 일이 터졌죠.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신우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었어요. 그 방법은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 많을 때는 신우가 저에게 말도 잘 걸고 하는데, 제가 뚱하게 있으면 사람들 보기에 제가 신우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일 테니까요. 신우랑 단둘이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는데, 신우는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쫓아와서 저에게 막말 비슷하게 하면서 비웃고 해서 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동생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나서는, 신우와 얘기를 하면 신우가 울면서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새언니가 자기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떽떽거리며 말한 것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 헛소리 좀 그만해요." 이런 식으로 대꾸한 것들을 전부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임팩트 있는 신우의 말이 녹음이 되었죠. 시댁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웃긴 장면이 나와서 제가 크게 웃었더니, 신우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한 말이 "미친년" 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씩 웃더라고요. 웃긴 장면도 아닌데 제가 일부러 웃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또 "미친년, 재밌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욕은 못 들은 척을 하면서 신우에게 "왜요? 아가씨는 재미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 짜증나, 묻지 마, 미친년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신우에게 아가씨가 나 싫어하는 건 알지만 욕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더니 신우가 또 씩 웃으면서 "욕하면 네가 어쩔 건데?" 이러는데, 표정이 무슨 정말 사이코 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가씨가 매번 사람들 없을 때 나에게 화를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획 낚아채 가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새언니인데 욕까지는 아니지 않냐고, 내가 어디가 그렇게 싫더냐고 최대한 착한 척을 하며 물어봤어요. 녹음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죠. 신우는 저에게 "그냥 싫어. 싫은데 이유가 있나?"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내가 잘할 테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그냥 너는 미친년 같아서 싫어." 이러면서 또 배꼽을 잡고 웃더군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녹음 기능을 끄고 신우에게 말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너도 곧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러고 웃어주었죠. 신우는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또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가장 먼저 보낸 사람은 신우의 남자친구였어요. 두 번째가 남편이었고요. 그때 신우의 남자친구는 저의 대학 후배 남동생이었어요. 대학 후배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후배는 자기 남동생에게 신우와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치면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대요. 제가 후배에게 그 녹음 파일을 누구에게 보내거나 하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얼마 안 돼서 신우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는데 별로 힘들어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신우와 단둘이 있을 때 제가 신우에게 남자친구와 왜 헤어졌냐고 물어봤어요. "아, 알아서 뭐 하게."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내가 아가씨랑 내 후배 동생 헤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이랬더니 신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듣다가 중간중간 남편이 화가 나서 몸을 떨더라고요. 당장 시댁에 찾아가서 신우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남편을 겨우 말렸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잘했다고 하더군요. 이거 아니었으면 자기는 평생 몰랐을지도 모른다고, 제 말을 안 믿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애써 화를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시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시동생은 시부모님께 들려주었고, 어머님은 딸 하나라고 아버님이 애지중지하던 신우를 엄청 두들겨 팼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동생도 신우에게 엄청 욕하고 이거 사이코라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로 딸 교육을 잘못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아가씨 무서워서 당분간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했더니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몇 달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에게 가끔 전화하셨고요.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신우가 못된 것이지 남편과 시동생을 보면 어머님, 아버님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분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시댁에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는데 신우는 제가 시댁에 가면 집에 없거나 바로 외출 준비를 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한 번은 신우와 시댁에서 단둘이 있었는데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왜 나랑 얘기 안 해요? 그전처럼 아가씨랑 얘기도 하고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 뭐 화난 거라도 있어요? 신우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그 뒤로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신우에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신우는 계속 저를 피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신우에게 당한 것이 있어도 다가가려 하고 신우는 이유 없이 제가 싫어서 피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신우는 괴로워하고 사람들은 저를 더 좋게 보고 일석이조였죠.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집이 싫어 얼른 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결혼할 남자 데리고 시댁에 왔을 때 저도 시댁에 가서 신우 남친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니 신우가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결혼 준비를 하며 여기저기 다닐 일이 있으면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가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새언니였을 거예요. 가전 보러 갔을 때 시어머니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결혼할 사람이 아가씨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건 모르겠죠? 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신우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이었는데 그 녹음 파일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했더니 신우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따라가서 신우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냉장고는 이런 게 좋다, TV는 클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거의 다 풀렸던 것 같아요. 신우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몇 년간 사이코 짓을 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이 정말 오래도 가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해서 친구들 이간질 시키는 친구들 보기는 했지만 그냥 상종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가족으로 엮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제는 신우와 있었던 일로 생긴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우와 잘 지내보려고요. 제가 다가가는 것을 신우가 싫어하겠지만요.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좋은 분들이라 다행이네요. 이번 사연은 부모님 재산 다 받고 형제들 무시하던 아주버님네가 쫄딱 망해서 통쾌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역시에 사는 40대 아줌마입니다. 형제 많은 집 장녀로 자랐고 시댁에서는 막내 며느리예요. 아주버님이 시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중에 하나 남은 건물을 팔았습니다. 빚 다 청산하고 나니 3억 남았다네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좋아요. 저와 신랑은 아주버님의 불행에 행복합니다. 너무 고소해서 저의 마음을 은근히 내비쳤더니 형님이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깔깔거리며 웃어주었습니다. 친정도 중산층 이상은 되지만 시댁은 친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장남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세요. 너무 높여주다가 부모님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 좀 미스이기는 합니다. 미스가 있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남편은 형 1명과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모두 증여해 주셨고 남편과 형님들에게는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전혀 불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스스로 열심히 암시를 걸며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돈을 시부모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니 욕심낼 것도 없다고 자기 암시를 걸며 살아왔지만 아주버님 부부의 행동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나는 부자인데 너넨 그러고 사냐? 이런 식의 말.
나중에는 그 자식들도 배워서 조카들까지 그런 식이 되더군요. 형님은 자기 자식들 아까워서 시동생에게 일을 시키던 사람입니다. 차례를 지낼 때 큰 상을 가져온다거나 병풍을 가지고 온다거나 하는 남자들이 할 일을 형님은 장성한 본인 아들들을 제쳐두고 꼭 남편을 시켰습니다. 차례 지내고 제기가 담긴 박스를 옮기는 것도 남편을 시켰죠. 남편은 언젠가 한번 놀고 있는 애들 시키세요 라고 형님에게 말한 이후로 형님이 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에게 그런 일을 안 시키더군요. 참 웃기잖아요. 시동생보다 덩치도 큰 장성한 자기 자식들은 늘어져 있는데 시동생에게 무거운 것들 옮기라고 하는 형수. 아주버님과 형님의 마인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장남은 특별하고 장남의 자식들인 본인 자식들도 특별하다는 정신이상자 마인드. 그런 마인드 때문인지 조카들은 자기들이 작은아버지인 남편을 자기들 아래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이면 아주버님은 허세를 부리며 소파에 앉아 세상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어요. 오죽하면 큰 신우가 그 집 말은 5%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형님은 명품백도 많고 비싼 옷도 참 많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 중 아직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 써재 끼는 데는 당할 재산 없다. 입니다. 큰아들 내외를 돌려서 비판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집, 땅, 건물, 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히 평생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항상 돈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펑펑 써대는 것이 문제였겠죠. 돈이 필요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꿔 돈을 써대다가 감당이 안 되면 시부모님이 전세금을 대주고 다시 월세로 바꿔주면 또다시 전세로 바꾸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아주버님은 무슨 장사만 했다 하면 말로는 대박 장사였어요. 얼마 못 가고 문을 닫았지만요. 모든 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사람인데 손님들도 무시했을 것이 뻔합니다. 내 돈 내고 손님으로 갔는데 사장한테 무시나 당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버님과 조카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박 장사, 대박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만두기를 여러 번 하더니 이 땅 저 땅 팔더군요. 그리고 마무리로 사기 한 번 당하고는 남은 것이 시부모님이 예쁘게 지어주신 집과 건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박 장사를 시작하고 말아먹고를 반복하더니 얼마 전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는지 건물을 팔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팔았더군요. 급하니까 그랬겠죠. 솔직히 남편과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에서 살면서 맞벌이하며 모자람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 닮아서 좀 많이 검소한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놀림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궁상맞게 키운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신우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신우들이 저희에게 얘기를 해준 것이죠. 물론 저희 앞에서는 신우들을 무시하는 말들, 뒷담화를 즐겨 했고요. 다른 사람들 뒷담화에 호응하지 않으면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모욕적인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께 달려가서 남편 흉을 봐서 남편이 누명을 쓴 적도 참 많았죠.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충분히 불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까먹기만 하던 아주버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무능력만 증명하고 있으니 비열하게 남들 뒷담화로 남들을 낮추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 길만이 본인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딴 식으로 하면 본인의 인격이 점점 드러나게 돼서 파멸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버님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라도 장사를 몇 번 말아먹다 보면 생각이라는 것을 할 텐데 말이죠. 시부모님이 장남이라고 오냐오냐해서 키운 자식이라 아주버님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주버님 내외가 생각이 짧고 이기적이라서 그들만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간 아주버님네 둘째와 아주버님이 합작으로 대박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대박 사업이었겠죠. 세금만 몇 억을 낸다, 연매출이 100억대다, 별소리가 다 들리고 별의별 사치를 다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허세에 지쳐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자식 자랑을 할 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딴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동생으로서 형을 존중해 주려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은 호응이 없어서 기분이 상했나 봐요. 조카가 저희 아이들 나중에 얼마든지 끌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끌어주긴 뭘 끌어주냐고 순간 삐끗하면 날아가는 것이 사업이니 항상 겸손하도록 조카를 가르치라고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귀까지 빨개지면서 두고 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은 웃으면서 두고 보자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도 안 돼요. 아주버님은 하나 남은 재산인 건물을 팔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말이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기를 당했다고 엄청 분해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물 팔고 빚을 다 갚고 나면 3억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것에 화가 났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사기는 아무나 당하냐고 하더니 덤벙대고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개거품을 물고 남편에게 욕을 하더군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남은 3억 잘 지킬 생각이나 하라고요. 앞으로는 형네 가족들 회장님 코스프레 그만하고 일 다녀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집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나서더니 저희 남편에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억울하다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제가 깔깔거리면서 웃어줬어요. 동생들을 무시하다 못해 조카들한테 악담까지 하던 형님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했죠. 남편이 나오면서 아주버님께 말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산소에 가서 형이 재산 다 날려먹는 것을 보고도 막지 못한 것을 사죄드리러 가야겠다고요. 형수님도 가난한 집에서 거지꼴로 살다가 30년 넘게 부모님 덕에 사모님 소리 들었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형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아주버님은 격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치 한 번 안 하시고 검소하게만 사셨는데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었어요. 시부모님 생각하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네가 그렇게 된 거 솔직히 고소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남이 잘못되면 내가 잘된 것이라는 마인드로 살아온 아주버님 내외이니 그들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워낙 씀씀이가 컸던 사람들이라 아주버님네 집도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 갔다는 말이 들려오기를 기다립니다. 동생 내외를 얼마나 핍박했으면 재수 씨가 이럴까요? 아주버님은 주변에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는 사람인 것 같네요. 쓰니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번 사연은 김장날 시어머니가 제발 가라는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여우 같은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장의 계절이 왔네요. 매년 김장철만 되면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김장날 시댁에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김장날 좀 일이 있었거든요. 시댁은 매년 김장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냐면 적게 할 때는 300포기, 많이 할 때는 400포기 넘게 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주말 부부예요. 아이도 아직 없고 해서 1년 내내 먹는 김치의 양이 10포기도 채 안 됩니다. 그것도 친정에서 철마다 담가주시는 계절김치가 있어서 시댁에서 해온 김장김치는 점점 더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 안 먹는데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려니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 누가 다 먹을까요? 3분의 1은 둘째 신우네, 3분의 1은 아주버님네, 나머지는 어머님, 나머지는 신우색과 저희가 먹을 만큼씩 나눠서 가져갑니다. 당연히 저희는 거의 먹지 않아서 매번 김장 때 한 통만 가져오는데 작년에는 어머님이 굳이 2통을 가져가라고 해서 챙겨왔더니 한 통은 아직 김치냉장고에 열어보지도 않고 보관 중입니다. 작년에는 둘째 신우가 본인 시댁 김치까지 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김장이 가기 싫었습니다. 신우는 자기 거와 자기 시어머니 거, 자기 신우 거까지 많이도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김장 비용은 형제들 모두 n분의 1 같은 비용을 냅니다.
둘째 신우는 돈을 조금 더 내기는 하는데 가져가는 김치 양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돈 낸 거에 비하면 얼마 안 가져가는 것이라 합니다. 평소에 승용차를 가져오고 김장 때는 봉고차를 빌려서 가득 싣고 가면서 이딴 소리를 하는 신우 입을 파리채로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족끼리 누군 일 많이 하고 누군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으로 싸우기 싫었지만 말을 저렇게 얄밉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도 김치 한 통이라도 가져오고 시어머니가 드시는 것도 꽤 되니 빠지지 않고 김장날 시댁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필이면 김장하는 날이 시댁과 친정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미리 친정에 가서 돕겠다고 말을 해놓았던지라 시댁에서는 빠지려고 했어요. 김장 며칠 전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네요. 시댁 형제들끼리 김장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가 빠지려 한다는 것을 남편이 얘기했대요. 새댁인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댁 행사에 빠지려 한다고 남편에게 엄청 뭐라고 했나 봐요. 특히 얄미운 둘째 신우가요. 남편에게는 친정 김장날과 겹쳐서 그렇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놓았고 남편은 분명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 형제들이 뭐라 하니까 저에게 기분이 또 나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내가 그날 놀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친정이랑 같은 날이라 올해만 못 간다고 한 건데 그거 말 하나 못 해줘. 내가 지금까지 제사를 빠졌어. 명절 음식을 안 했어. 이러면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다 듣기 싫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더군요. 중간에서 자기만 난처하다는 것이었겠죠. 솔직히 지금까지 시댁보다는 친정에서 도움 많이 받고 살았어요. 이 얘기도 남편에게 대놓고 하고 싶었지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김장하고 오면 몸살나서 앓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나서서 가지 말자는 말도 하지 않는 남편, 김장 얘기에 서로 예민해지기만 하니 그냥 싫어도 갔던 것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찬바람 쌩쌩 부는 말투로 시댁에 김장을 안 오냐고 하시길래 입 아프지만 다시 한번 상황을 말씀드렸죠.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서 당연히 김장을 해다 먹어야지 친정에서 무슨 김장을 하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첫날 가서 김치 절이고 하는 것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친정에 가서 김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시어머니에게 잘 설명드리고 저희는 전날에 가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시댁에 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김장 준비를 좀 돕다가 출발하려고 했어요. 남편 형제들이 다들 와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친정으로 갈 준비를 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번만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주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어딜 감히 며느리가 시댁 김치를 안 먹고 친정 김치를 먹으려 하냐는데 둘째 신우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일 안 하고 도망치게?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친정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주버님네와 일 다 할 테니 신우들 전부 보내라고 했어요. 어딜 감히 친정에 와서 김장을 하려고 하냐면서 형님들은 시댁도 없냐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집을 갔으면 시댁에서 당연히 김장을 하는 것인데 친정에 김장날 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했죠. 다들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나 들어가서 일할 옷으로 갈아입고 나올 테니 그 전에 신우들 전부 가라고 했습니다. 어딜 남의 집 며느리가 시댁에서 김장하는 법도도 모르고 친정 김장날 왔냐고 한 다음 집으로 들어가려 했더니 남편이 저에게 그만하고 가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신우들 얼른 보내시라 했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에서 김장을 해다 먹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 신우들 다 보내면 내가 형님과 남아서 김치 다 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나중에라도 신우들은 김치 가져가는 일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았으니 얼른 친정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가길 어딜 가냐고 얼른 신우들 돌려보내라고 계속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이러다 친정에 김장 끝나겠다고 하면서 저를 끌어다 차에 태웠습니다. 나 오늘 여기서 이렇게 쫓겨나면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시어머니는 안 와도 되니 제발 가라고 하시더군요.
얼른 알겠다고 하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김치하고 왔어요. 집에 와서 저녁에 남편 형제들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시니 한동안 못 뵐 것 같아요. 다시 뵐 때까지 건강들 하세요. 라고 적고 단톡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별 말이 없길래 저도 화난 척하고 말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꺼내려 하길래 어머니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으시냐고 제가 선수쳐서 말했죠. 나는 친정에서 김장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했으면서 신우들은 안 보내는 건 뭐냐고 했더니 남편은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 혼났네요. 내년부터는 김장날 시댁에 안 가려고 합니다. 둘째 신우가 얄미워서라도 안 가고 싶어요. 명절은 지금 생각 중인데 그때 컨디션 봐서 결정하려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한 말에 본인이 걸려들었네요. 본인이 본인 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니님, 해방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바람나서 제가에 낳은 시누이를 맡기려 하길래 팩트 폭행으로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인 어린 신우를 저에게 떠넘기려는 시어머니를 퇴치해버렸습니다. 퇴치라고 표현하니 좀 너무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헛소리를 하길래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과거를 까발리고 앞으로 시댁은 아버님 댁만 있다고 생각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그날 병원에 입원하셨다네요.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지 않냐는 개소리 하던 남편에게 그렇게 이부동생이 소중하면 애들 놓고 나가서 혼자 이부동생 잘 키우라 했습니다. 이부동생이라는 말 좀 그만하라길래 계속 이부동생 이부동생 해주었어요. 신랑과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정이 많은 사람이고 특히 소소하게 챙겨주는 잔정이 많은 사람이라 평생 함께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둘만의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집값이 높지 않아 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이고 3살 13개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이고 아이들 육아는 친정엄마가 도와주고 계세요. 친정과 시댁 두 곳 모두 가까워요. 시댁을 두 곳이라 한 것은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셨고 그 전에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본인이 바람나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자주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고지식하고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숨막히게 살아왔다고 시어머니는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아버지는 그렇게 막힌 분은 아니십니다. 이혼하고 얼마 안 되어 재가를 한 시어머니는 곧 딸을 낳았어요. 남편의 이부동생이죠. 그 시누이가 현재 초등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밤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갔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건지 걱정도 되었고 도착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어머니 모시고 오겠다고 카톡을 남겼더군요. 다시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고 저는 무슨 일인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신우가 집으로 왔어요. 신우 옷가지들을 챙겨왔는데 시어머니는 형님을 만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와서 얘기하는데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분과 이혼하실 듯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제가 두 분을 흉볼 것 같아서 얘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많아 신우 정서에 좋지 못한 것 같아 신우를 데려왔고 이혼하시게 되면 신우를 우리가 데리고 있자고 말하는 남편이 제정신인가 했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살며 퇴근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남편 얘기가 어머니는 이혼하고 일을 하실 것 같고 아저씨는 신우를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분이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분이라 신우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한다고 말하더군요.
우리가 신우를 데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생활비도 주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방 3개짜리로 이사를 시켜주겠다고 했다며 저에게 의견을 묻길래 우리 애들만으로도 힘에 부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신우를 데리고 있을 자신이 없다는 것도 말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게 뭐가 힘드냐며 밥 공기랑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니 제가 그렇게 단번에 거절할 줄 몰랐다고 섭섭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멈췄다면 제가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처가에 일 생기면 자기가 나서는 일 없을 테니 기대도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거절한 것이 그렇게 앙심을 품을 일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며칠 뒤에 남편과 다시 얘기를 할 때 집을 넓혀서 가게 되면 어머니도 집을 구하셔야 할 테니 어머니도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 딴에는 정말 큰맘 먹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대답이 정말 어이없더군요. 어머니가 저와 같이 사는 거 싫다고 했답니다. 그 이유도 황당했는데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셨다네요. 여기서 너무 벙쪘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늘 어렵게 대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신우가 어쨌든 우리랑만 있는 것보다는 어머니도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제가 신우 돌보는 것이 싫어서 하는 소리라며 제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더니 됐다고 하더군요. 후회 없냐고 물었더니 말도 섞기 싫으니 말 걸지 말라고 하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와 형님이 집에 왔더라고요. 가족회의를 하러 온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며느리로 몰아가더군요. 형님도 저에게 우린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두 분의 공격적인 말에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신우를 안 맞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까지 남편에게 말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린애 하나 맞기 싫어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이지 뭐냐고 하는데 또 멘붕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맞기 싫다고 했습니다. 멀쩡히 잘 살다가 어머니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제가 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면 알아서 책임을 져야지 아들 며느리에게 떠맡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바람 얘기에 엄청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어머니는 매번 아버님이 숨막히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기엔 전혀 그런 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책임까지 안 지려고 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할 도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쓰러지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정의의 사도라고 이부동생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뭐? 이부동생? 이러는 거였어요. 그럼 이부동생이지 친동생이냐고. 그것도 아버지와 자식들을 배신하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낳은 이부동생을 왜 떠맡으려 하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이부동생이 안 됐으면 자식들 놓고 나가서 혼자 데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큰 결심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시댁의 어려움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나만 나쁜 년으로 몰아가니 나도 어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일 안 하고 집에 계신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육아 도움 주는 것을 단번에 거절하셨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아이들 보러 더 자주 찾아왔는데 솔직한 말로 시댁은 아버님 사시는 곳만 시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제가 한 사람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라 강요했던 것도 솔직히 저는 너무 싫었다고 했어요. 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는데 할머니와 바람 피운 사람을 내 시아버지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술술 나와서 저도 참 신기했네요. 형님은 저를 째려보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꼭 그렇게 독한 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냐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이라고요. 나는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가려고 했는데 당신은 내가 하는 말 전부 무시하고 내가 시댁을 무조건 꺼리는 사람처럼 몰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못된 며느리 악처가 될 바에는 여한 없이 내가 참고 있던 말들 전부 해버리고
못된 년 되자는 생각이 들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빠로서 생각해보라고. 세상에 어떤 엄마가 본인은 혼자 살고 본인 딸을 다른 집에 맡기겠다 하겠냐고 했더니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과의 정도 외면하는 사람이 바람나서 이혼해놓고 전 남편을 욕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 아버지라고. 그걸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당신을 보며 나는 참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남편과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시어머니 그날 계속 어지럽다고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사실을 감추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진실을 입에 담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독하게 사실을 전부 까발렸으니 충격적이었겠죠.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이제 시댁은 아버님 댁이라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려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형님을 세뇌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까지 그렇게 하려다 실패하니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남편분은 정말 현명한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쓰니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던 신우를 시부모님 앞에서 싸대기 여러 대를 날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2년 차입니다. 둘 다 일하고 있고 아이 가지기 전에 달콤한 신혼도 즐기고 돈도 모으려고 아이는 2년 정도 더 있다가 낳을 생각이에요. 내년에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볼 때마다 아이 낳으라고 난리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도 아이 안 갖냐고 지나가는 말로 묻는 정도인데 이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예요. 물론 그분들 생각 없이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하는 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의 계획을 구구절절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본인이 이미 물어봤던 사실을 까먹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하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은 물어봐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만큼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 준다고 좋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이 낳으면 제가 육아휴직이 가능해서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육아를 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 맡기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던 분이세요. 신우는 아이가 둘인데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들 모두 알고 계신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들은 적 없다는 식으로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하니 그때마다 또 설명을 드리기도 뭐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서 돌아오니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시댁 가까이 살아서 시댁에 가면 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신우가 시어머니보다 더했어요. 자기 아이들 얼마나 예쁘냐고 하면서 얼른 아이 낳으라는 말로 시작해서 계속 아이 낳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맞장구 치고 계시고 시아버지도 은근히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좋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신우가 하도 그런 소리 하길래 아이 낳으면 형님이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했더니 몸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면 여태까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출산 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했더니 못 믿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신우에게 그만하라고 언성 높아지고 좀 티격태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시댁에 안 갔어요. 시댁에 가면 보나마나 신우가 있을 것이고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신우 아이들 앞에서 신우와 또 목소리 높여가며 싸우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지내던 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사실 아니라고 했더니 다 알고 있으니 바른 대로 말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냐고 했더니 신우가 그랬다는 것이었죠. 신우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했냐고 했더니 결혼하고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가 없으면 뻔한 것이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 가면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니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해서 그 증명서 보시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어쩔 것이고 못 갖는다면 어쩔 것이냐고 따졌죠. 시어머니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 노발대발 당장 시어머니와 신우 찾아간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말렸습니다. 남편이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저에게 그러지는 않지만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에요. 남편과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말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우리의 출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이에 대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보자마자 앉기도 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은 서류를 가지고 왔냐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 그런 소리 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했더니 신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신우는 옆에서 자기 아이들 이렇게 예쁜 것을 보면 당장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인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내 말이 맞지? 솔직하게 말해봐. 이랬어요. 시어머니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뇌구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계획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신우에게 말했어요.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헛소문이나 퍼뜨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갑자기 신우가 자기 아이들 얘기를 왜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번쩍했어요. 신우에게 따귀를 맞은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오히려 제 따귀를 때리는 것이 말이 되나요? 남편이 신우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우가 저에게 또 다가오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신우 싸대기를 있는 힘을 다해 때렸습니다. 한 번 때리니 더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몇 대를 더 때렸는데 정확히 몇 대를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시어머니는 어딜 형님을 때리냐고 하시고 남편은 누나가 먼저 때리는 것 못 보셨냐고 난리치고 정말 아수라장이었네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말하면서 아이 태어나도 볼 생각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오면서 신우에게 그따위 행동을 하면 그렇게 아이 앞에서 쳐맞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 많이 때렸잖아 하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정신없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신우에게 맞았을 때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신우를 신나게 때리길래 다 때릴 때까지 일부러 안 말리다가 제가 멈췄을 때 말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앞에서 윗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신우가 하는 행동 당하고 그냥 왔다면 정말 평생 억울했을 것 같아요. 신우는 억울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화가 많이 났을 거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그러게 헛소리하는 딸을 잘 가르치셨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않았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별일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은 화가 안 풀린다고 하면서 신우에게 며칠간 전화해서 욕하며 싸우더라고요. 내 마누라 건드린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시어머니께도 전화해서 난리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 되었다 생각하려고요. 자기 마누라 당한 거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덕분에 기분 나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놀란 마음 가라앉히느라 며칠 힘들었는데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죠. 이제 시댁 신경 끊고 남편분과 즐거운 신혼 보내시면 되겠네요.